안녕하십니까. 그로잉어 그룹 R&D 문과에서 진행하는 수요일 밤의 따스한 만남 북트레이닝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스승은 모두 책 속에 있다고 하죠. 가장 좋은 스승과 가장 멋진 강사님이 만납니다. 멋진 김미선 권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Why Clean, How Clean에서 Who Clean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실 Why Clean 너무 시간이 적어가지고 한 4페이지 정도 보지 못했는데요. 오늘 해야 될 양이 많아서 그 부분은 각자 좀 읽어보시고 우리 오늘은 54페이지, 5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클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55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줄 보시면 클린 프로그램은 3일에서 5일 정도만 잘 견뎌내면 자신의 나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3주에서 3개월의 과정을 잘 마치고 나면 덤으로 체지방과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라고 하네요. 3주에서 3개월. 뒤로 넘어갈게요. 몸이 젊어지고 건강해진 결과로 체내 시계가 잘 돌아가고 자율신경 밸런스, 호르몬 밸런스가 리세팅되면서 날씬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실행하냐? 바로 밑에 네모칸에 잘 나와 있네요. 클린 프로그램 실행하기에 원칙. 이게 그냥 기본이란 뜻이죠. 두 끼의 유동식, 아침, 저녁 이후 12시간의 단식, 우리 4, 4, 12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소화기계에 휴식을 주되 영양은 놓치지 않는 시간이죠. 그리고 한 끼의 고형식, 점심 식사를 일반 식사로 하신다. 근데 저는 이 클린 프로그램을 할 때 적어도 일주일 혹은 2주 정도, 14일 정도는 세 끼 모두 유동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오토파지가 생성되는데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할 때 간식, 과일, 생채소, 블루베리, 라즈베리라고 예시는 나와 있지만 이것 또한 3끼의 유동식을 드실 때는 간식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훨씬 더 효율이 좋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충분히 드셔야 돼요.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드시면 적당하고요. 이 이상 넘어가면 몸에 있는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물을 드시지는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강기능식품 섭취가 있습니다. 섬유질 유산균, 여기 항균제라고 써 있는데요. 항균제는 지우시고요. 그 밑에다가 항염제와 항산화제라고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산균을 먹었는데 항균제를 먹으면 유산균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염제와 항산화제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7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럼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우리가 함께 섭취해야 될 영양소 뭐 할까요? 먼저 섬유질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화이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유산균 1회 복용으로 약 150억 마리 공급되고 나와 있는데 건강한 유산균 100억 마리 기준으로 우리 프로바이오틱스 드시면 되겠습니다. 항균제 아니고요. 항염제라고 해주시고요. 우리 후라바노 C300이 예로 들 수 있겠죠. 그리고 간기능 지원제는 두 줄이 나와 있는데 한 줄입니다. 이게 오타 뭐 이렇게 좀 교정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간기능 지원제와 항산화제로 헬스팩, 헤파실, 코키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메가3, 항염의 효과, 그리고 배출의 효과까지는 바이오메가 있고요. 단백질로는 유천 단백질보다는 뉴트리밀, 우리 콩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단백질과 유청 단백이 각기 다른 형태로 쓰여지기 때문에 남자분들에게는 주로 유청 단백을 많이 권하고 여성분들에게는 콩 단백질을 권하죠. 하지만 근육량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여성분이시라면 유청 단백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구분하셔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체 알칼리화 제품으로는 마그네 칼디와 헬스팩이 있죠. 그리고 장청소 제품 하이버즈입니다. 이렇게 우리 제품군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메모해 두시고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영양해독, 별표 치셔야 됩니다. 절대로 무조건 굶는 게 아니다. 영양해독입니다. 영양해독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섬유질, 유산균, 항균제 아니고 항염제, 항산화제, 간 기능 개선제, 파이토케미칼 등을 충분히 섭취해서 해독의 3단계 배출 중화, 배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3주일 프로그램. 3주 동안 어떻게 진행하냐. 첫 번째 주 맨 밑에 줄입니다. 58페이지 맨 밑에 줄. 첫 주는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는 시기예요. 자, 이때는 59페이지 두 번째 줄에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몸속에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임파구와 매크로파지가 갑작스러운 굶주림에 놀라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체온이 서서히 상승하면서 새살가리에 따른 호전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자, 둘째 주, 밑에서 세 번째 줄, 일그러진 몸의 균형이 드디어 리세팅 되기 시작합니다. 리셋 되기 시작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피부, 체중, 알러지, 장 문제 등이 서서히 좋아지면서 신체의 모든 계통의 능력치가 최적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60페이지에 네모칸 볼게요. 자, 클린 프로그램은 리부팅, 다시 스위치를 켜는 거. 근데 컴퓨터 우리 부팅한다고 그러잖아. 컴퓨터 스위치 키면, 그죠? 근데 우리가 다시 스위치를 켜지 않고 리부팅 할 때 있잖아요. 컴퓨터를 완전히 전원 빼버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리부팅 시키는 것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리부팅 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리셋이라고 말하고 다시 정리해서 첫 번째 주 몸속 독소 배출하기, 두 번째 주 막혀있던 신체 계통 최적화, 세 번째 주에 활력과 균형,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이것을 유지하는 과정이 되겠죠. 61페이지의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너무 자주 하면 권태롭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가 최소입니다. 1년에 두 번 정도가 최소이고 적어도 계절마다 한 번, 1년에 네 번 정도는 진행하시기를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라고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네. 자, 6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몸이 붓거나 둔한 느낌이 올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 클린 프로그램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건강 요령입니다. 자, 우리, 봄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제가 봄 시작될 때 몸 해독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동면에서 모든 동식물이 깨어나는 이 시기에 인체의 대사도 세포의 기능도 활력을 찾아갑니다. 기온이 따뜻해지고 몸의 심부 체온이 올라가면서 몸에 여기저기 겨우 내내 굳어있고 잠들어 있던 기능들이 막 깨어나요. 실제로 아이들의 성장도 겨울방학일 지나고 봄이 시작될 때 엄청 큽니다. 이때 막 커요. 그 잠도 잘 오고요. 이런 시기거든요. 이때 우리가 해독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독을 다 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그때 마침 회식이 있었어. 아니면 식구들이 모여서 무슨 뭐 생일 파티를 했어. 그래서 원치는 않았지만 너무나 즐겁게 야식도 먹고 좀 평소에 좀 먹지 않았던 것들을 좀 드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스케줄도 좀 많으시고 하셨다면 내가 주말에 좀 많이 먹었으니까 월요일 하루 정도는 해독할 수 있지.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매주 할 순 없고 매달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전날 좀 삼겹살 좀 먹었다. 치맥 좀 했다. 그러면 다음 날은 좀 비워줘야지. 이렇게 하루 해독, 이틀 해독 정도는 쉽게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63페이지. 자, 첫째 주에 우리가, 이제 몸에 독소가 배출되는 시기에 뭐가 온다고 했죠? 명현 반응이 온다고 했어요. 이 명현 반응은 이제 건강 메시지 호전 반응이라는 책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좋은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조금 훑어볼게요. 63페이지 호전 반응의 제목의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학은 크게 증상을 중심으로 한 현대의학과 원인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의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아주 중요한 표가 나옵니다. 64페이지. 자, 자연요법은 통합의학입니다. 화학요법은 현대의학이죠. 자, 자연요법의 성질 보겠습니다. 따뜻합니다. 화학요법은 차가워요. 그냥 느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요법은 뭔가 약재가 왜 옆에서 이렇게 따뜻한 김을 내뿜으면서 있을 것 같고
예, 화학요법은 정말 차가운 수술대와 주사 바늘이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자연요법의 체온은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요. 요법은 체온을 저하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요법은 몸의 전체를 치유를 하죠. 하지만 화학요법은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프면 거기만,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눈이 아프면 눈만. 하지만 자연요법은 눈이 아픈 원인을 찾아서 몸 전체를 돌보기 때문에 예, 전체 치유와 부분 치유라는 특성이 나눠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요법은 몸에서 나쁜 것들이 내보내지고 새살이 돋는 호전 반응이 있고요. 화학요법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요법은 자연스럽게 내 몸을 고쳐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화학요법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현대의학은 째고, 자르고, 도려내고, 주사 놓고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제거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요법이다. 자연요법은 그래서 독성이 없고 화학요법은 부작용이라는 독성이 있습니다. 자, 6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명현 반응은 중국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서경에서 나온 말로 약을 복용 시 호전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병이 낫지를 않는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 65페이지 첫 번째 줄로 넘어갈게요. 병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인체의 면역 반응 또는 질병 자체의 치유 과정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레 표출되는 반응인 것이 바로 호전 반응이라는 거고요. 가운데쯤에 보시면 어, 호전 반응은 오래된 질병일수록 더 심하게 그리고 더 오래 나타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 몸에 쌓인 독이 많으면 나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면역계의 군대인 백혈구와 소화기계 시스템은 특히 체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밑에 줄에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신진대소가 15% 감소하고 면역력이 30% 떨어집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5배 이상 활성화되고 혈액이 깨끗해져서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신부체온, 이 신부체온은 몸 속의 체온이에요. 피부에서 재는 체온 말고 몸 안에 내 장기가 가지고 있는 온도, 이 신부 체온을 37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신부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우리 몸속의 방어 인자인 매크로파지와 임파구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크로파지와 임파구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매크로파지는 음, 대식세포, 대식세포 모든 조직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침입한 세균을 잡아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면역 활동들을 다른 세포에게 전달을 해요. 세포 간의 신호 연결을 해주는 아주 커다란 형태의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파구는 림프구라고도 불리고 백혈구의 한 식구예요. 그리고 백혈구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면역을 담당합니다. 요 녀석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는 건 무슨 소리겠어요? 몸에 있는 세균, 독성들을 잡아서 소화시켜서 대사해서 내보내고 매크로파지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면역을 높이고 말 그대로 침입하는 것들과 싸워내고 몸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임파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 당연히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몸의 구석구석까지 스크리닝해서 병들고 냉한 세포를 찾아내서 제거, 곧이어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는 과정이 시작. 이를 호전 반응, 다시 말해 새살가리 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음. 자, 호전 반응을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대표적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냐? 67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나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클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반드시 호전병 반응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간혹 클린 프로그램 하시고 나서 명현 반응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분들은 원체 건강한 체질을 갖고 계신 거고 사실 약이나 이런 게 별로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해독하고 클린 프로그램 하고 나서 효과가 없는 것이냐? 아니죠. 보이진 않지만, 특히 드러나진 않지만, 몸은 더 건강해지고, 그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몸으로 더 변화를 하시는 과정일 테고, 호전 반응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몸에 쌓여있던 노폐물, 죽은 세포, 세균병균,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고, 심지어 몸에 쌓여있던 약도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에 남아있는 성분들까지 내보내는 시간들이 오는 거죠. 자, 69페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호전 반응을 너무 심하게 겪으셔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마치 이 클린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거나 부작용이라고 생각하실 경우, 69회 첫 번째쯤, 조금 지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의사의 한마디에 클린 프로그램을 권하신 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도 보았다. 우리도 그렇게 겪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줄 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비타민C, 천연소염제 등을 고용량, 메가도즈요법이죠. 고용량으로 먹으면서 스스로 이겨내는 결단과 이해가 있었다면 너무 안타깝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명현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이 과정으로 스스로 이겨내셨을 거고, 명현 반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명현 반응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현 반응 안내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이 네모표를 봐주세요. 호전 반응은 치유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요. 호전 반응은 나올 거예요.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전 반응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증상은 사라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3일 후에 호전 반응이 나오고 누구는 당장 힐링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나오기도 하고 호전 반응이 없어지는 시기도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이 찾아오죠. 근데 부작용이라는 것은 어, 약을 통해서 만나는 부작용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약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우리는 우리의 자의로가 아니라 의사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식으로 부작용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악화되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실례로 이거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오늘 항암 중이신 분과 같이 이제 의료계가 파업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잡은 이제 병원 예약에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제 항암 예체를 바꾸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에 하셨던 이제 항암제가 듣지를 않아서, 물론 부작용도 많이 겪으셨는데, 약을 바꿔야 되는 상황,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항암제를 바꾸시는데 이제 그 안내해 주시는 간호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항암제를 투여를 받으시면 혈관을 한번 쓸다가요. 그래서 혈관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사 맞으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항암제를 맞고 나면 당뇨가 오시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당뇨약을 드릴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약이 약을 부르고요. 약으로 약을 막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음. 호전 반응. 자, 70페이지. 호전 반응의 종류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완. 몸이 늘어지는 거죠. 그 밑에 줄에 두 번째는 과민 반응. 흡사 변비 두드러기. 뭔가 몸을 밖으로 튀어나오는, 쏟아지는 이런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배설 반응. 피부 발진, 종기, 여드름 이런 것들로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뭔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네 번째는 통증과 발열, 아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몸에 붙어 있던 게 떨어지고 새살이 나오는데 안 아플 리가 없죠. 구토도 나올 수 있고요. 몸이 나른할 수 있습니다. 자, 각기 다른 호전 반응에 대해서는 다른 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 책을 좀 스킵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6페이지. 자, 호전 반응을 겪고 클린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면서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완벽한 유동식을 가지고 클린 프로그램 하시고 한 끼의 고형식을 드실 때쯤부터 뭔가 먹고 싶은 게 많아지고 못 먹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걸 먹어도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돼요. 이때 우리는 면역력을 낮추는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좀 발휘하셔야 되는 분들 있습니다. 자, 77페이지. 네모칸 별표 쳐놓고요. 금기식 커피,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술, 야식, 붉은 고기 등의 산성 음식. 당연히 그냥 봐도 좋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 대신 많은 물을 섭취하셔서 변비를 예방하시고 흡입 효과를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밑에 글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5대 독성 유발 물질, 글루텐, 뭐죠? 밀가루, 밀가루 제품이죠. 유제품, 우유로 만든 모든 것들, 치즈버터 다 포함해서 설탕, 액상과당 포함입니다. 카페인, 커피뿐만이 아니라 녹차, 뭐 이런 데, 홍차 이런 데 있는 카페인, 그다음 알코올,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뭐가 있어요? 가공육류 있죠, 가공육류. 네, 인스턴트 식품 당연히 안 됩니다. 몸 깨끗하게 막 만들어 놓으시고 다시 독성을 들이부으시면 얼마나 잘 흡수가 되겠어요? 예, 다시 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자, 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가운데쯤이에요. 위에서 6번째, 7번째 줄. 자, 씹을 수 있는 비타민 종류나 식이섬유, 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 유산화를 만나신 분들이라면 씹을 수 있는 비타민은 뭐가 있죠? 유산이 멀지가 있죠. 그리고 부스터 씨육백도 입에 털어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줄에 천천히 골고루 배부르지 않게 먹는 습관과 80대 20의 규칙, 즉 80%의 채소 위주 식사, 그다음 80% 정도만 배를 채우는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79페이지에 네모칸 보겠습니다. 필름 프로그램을 필요한 적응증이라는 건 필요한 분들이라는 거죠.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 소화기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신장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만성 피로, 기타 여러 가지 미병, 중병들을 갖고 있는 말 그대로 몸에 아픈 분들, 뭔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클린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80페이지에 프로그램 부적응, 지금 클린 프로그램 하지 않아야 되는 사례로 임신 및 수유가 나오고요. 일형 당뇨, 암, 뭐 체중 감소 등등등이 나오는데 유산하는 요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시다면 당연히 양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모유도 깨끗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가 정말 튼튼하게 뱃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세포 분열이 잘 되는 엄마의 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해독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수유 중에도 하실 수 있죠. 엄마가 건강하고 깨끗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 아이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일형 당뇨, 인슐린 때문인데요. 당뇨는 우리가 늘 그 음식이 나다에서도 말했지만 음식으로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산화의 영향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항암 중은 안 돼요? 아니요. 항암 중에도 하셔야 됩니다. 그 병원에서 항암 중에 건강기능식품 복용하지 말라고 하는 건 간에 무리가 갈까 봐 있는데 강에 무리를 주는 건 항암제이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항암하시는 분들 식사 잘 하셔야 돼요. 음, 못 먹으시면 안 돼요. 체력이 받쳐줘야 항암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건강기능식품을 완전히 부정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숨도 높고 우리 산호비부 있잖아요. 산호비부에서 항암 하시는 암 환자들에게 주고 있는 비타민 영양제 뭐예요? 바로 유산화죠. 유산화 자신 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은 환자분들께 맡기시는 멘트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클린 프로그램을 않아야 되는 사람은 특히 없습니다. 뭐 자세하게 병명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신장이 크게 안 좋아서 이제 뭐 투석을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
그다음에 혈전 뭐 부정맥 관련해서 약을 좀 오랫동안 드시고 많이 드셨던 분은 요런 분들 제외하시고는 모두 다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건 스폰서님들과 꼭 상담을 하시고요. 자, 81페이지에 클린 프로그램 다이어트 두 번째 줄 해독 다이어트. 해독이 되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됩니다. 제가 음식이 나다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클린 프로그램 Y클린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독성을 내보내지 못했을 때 이 독성을 우리 체내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음, 습, 예, 진액으로 감싸서 몸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붓기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 붓기부터 빼면 일단은 예뻐지지 않겠습니까? 이 독성을 감싸는 이 지방질이 나가고 나면 살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해독 다이어트입니다. 자, 옆에 넘어갈게요. 칼로리 제한을 이용한 체지방 다이어트가 유행하기도 했지만, 밑에 줄로 내려가시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과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이 불균형에 빠지면서, 맨 아래줄로 내려가요. 식욕이 증가되고, 지방 증가로 비만이 생기고, 뒤로 넘어갑니다.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복부 비만 등의 대사 증후군이 생기는 것이 다이어트 약을 잘못 복용하시거나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셨을 경우에 오는 대표적인 부작용인 거죠.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시면 인슐린이 떨어져야만 그 다음 지방 대사가 작동하게 되는 것. 렙틴은 지방 조절 호르몬으로 지방에서 분비되며 체지방이 증가하면 렙틴 분비가 증가해서 식욕이 감소하고 체지방이 감소하면 렙틴 분비가 감소하여 식욕이 증가하게 되는 기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굶으면 일시적으로 수분이 빠지면서 체중은 줄지만 곧바로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식을 할 경우에 처음에는 수분이 빠지고 그 다음으로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고 이어서 단백질, 우리 근육이 분해돼서 단백질, 근육 빠지면 안 되는데, 그죠? 단백질이 분해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이 분해되면서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주땡스 다이어트를 보시면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뚱뚱했었던 연예인들이 살을 쭉 빼고 나오시지만 허리 사이즈가 엄청 줄은 걸 강조하면서 나오시지만 굉장히 늙어 보이는 얼굴로 나오시죠. 그리고 한 1년 후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83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네 번째 줄, 결국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클린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클린 프로그램 하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4-4-12 공복에 법칙도 지키시고 적절한 운동, 그다음에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밑에 줄, 체지방, 호르몬, 해독 다이어트를 함께 할 수 있는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요. 이게 뭘까요? 바로 유산화입니다. 자, 뒤로 넘어갈게요. 84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필링 프로그램을 다 마친 후에 좀 더 체중을 줄이고 싶거나 더욱 건강해진 몸을 느끼고 싶다면 약간의 간격을 두고 3주 내지 6주 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실행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뭐 2달 연속, 그다음에 뭐 6개월 연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우리 그룹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많이 만났죠.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칼로리를 제한하고, 완전히 막 나쁘게 막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기초 대사는 가능한 칼로리까지로 제한을 하시고 영양은 충분히 넣어주면서 몸을 최고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래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86페이지 이제 드디어 끝입니다. 두 번째 줄, 정화가 이루어져서 착한 몸이 된 내 몸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자, 프로그램, 즉 클린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시면 저는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면 냄새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리고 뿌링클 같은 향료를 막 첨가하는 치킨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리, 구미, 그다음에 과자 이런 데 들어있는 향료 냄새, 그 뭐 땅콩 쿠키인데 땅콩 향이 들어있는 거, 바나나 우유인데 바나나 향이 들어있는 거, 이 향료의 냄새가 굉장히 저는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제 라면이 정말 코가 매울 정도로, 이걸 그동안 어떻게 먹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몸이 깨끗해져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상태가 돼요. 뇌부터 리세팅이 됩니다. 몸도 리세팅이 되지만 뇌도 리세팅이 돼요. 먹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큰 글씨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클린 라이프는 습관을 바꾸는 과정까지도 진행해 줍니다. 자,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이 있을 뿐이죠. 일주일 유동식으로 나의 욕구를 잠재워 보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저는 이 클린 프로그램을 결단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 멘트를 해드립니다. 제가 만나는 분이 예를 들어 50대예요. 50년 인생을 사시면서 일주일 밥을 드시지 않는다고 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50년 인생을 사셨는데 일주일 동안 내 몸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신다면 앞으로 남은 50년도 건강하게 사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 집중하셔서 내 몸에 온전히 투자해 보시면 얼마나 이 효과가 커다란지,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니 반드시 해독 프로그램 진행하시고 한 달 28일 관리 꼭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비용이 문제겠어요? 의지가 문제죠. 자,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클린 프로그램 이 봄을 맞아서 함께 시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클린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 해주신 김미선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4월에는 더 플러스라는 책으로 만나뵐게요. 미리 준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공지사항이 있어요. 챌린지 분과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고 이그제, 고 서밋, 고 퓨처에 도전하시는 참가자분, 스폰서님, 멘토님들께서는 나가지 마시고 이곳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북트레이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